안녕하세요. 저는 윤상희입니다. 올해 80세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제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불과 10여 년 전, 제 나이 70대 초반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무런 도움 없이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는 것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통찰과 제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사진은 10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의사로서 다른 이들의 건강은 돌봤지만 정작 제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했던 시절이죠.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저는 지팡이를 버리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가 나눌 정보를 통해 10년, 아니 20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용어나 따르기 어려운 엄격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 앉아있는 습관의 위험성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식탁에서.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나 높다고 합니다.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또한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 나이가 들수록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있으면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잠시라도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시간을 만드세요. 걷기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림 버튼도 함께 눌러두시면 새로운 건강 조언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건강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 경우 매 식사 후 10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오히려 걷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제 혈당 조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육 감소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특히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여기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으면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지죠.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단 일주일만 침상에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의 10%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번 줄어든 근육을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움직임과 간단한 근력 운동이 답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아령이나 복잡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분 섭취 부족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목마름 신호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노인분들이 필요한 양의 물을 마시지 않게 되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액이 농축되어 심혈관 문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장에 부담이 가고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아픈 기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그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맑은 연노랑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6컵에서 8컵이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 그리고 취침하기 2시간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쉽게 목표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차가운 물은 특히 노인분들의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항상 작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도 처음에는 잘 잊어버렸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로 인해 직장 동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바쁜 일상으로 자주 찾아오지 못하죠. 배우자나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증가시키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립된 생활이 치매 발병률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 경우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만나던 환자들과 동료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자 마치 제 존재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죠. 그때 저는 지역 노인 센터의 건강 강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건강 주제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비밀을 함께 알아가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 통화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요리 교실, 독서 모임, 산책 그룹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한 달에 한 번 가족 식사를 하는 등의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다면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위험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익숙한 일상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움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치매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어 활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80세에 처음으로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낯설었죠. 하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외국어 단어 몇 개를 외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이 됩니다. 특히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혼자 배우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배울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손자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계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눈 5가지 건강 습관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래 앉아있지 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 움직이세요. 둘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지 말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셋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넷째,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제가 80세의 나이에 여기에 서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10년 전 지팡이에 의지하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완벽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6에서 8컵의 물을 마시기 어렵다면 하루에 한 잔씩 늘려보세요. 또 다른 어려움은 지속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곧 그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습관화입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춰 물을 마시고 걷고 사회적 연락을 취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지만 약 2달 후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기록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작은 성취를 기록해 보세요. 오늘 10분 걸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다. 등의 기록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잠시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영상 이후 구독자 수가 크게 늘었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을 함께해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지그룹입니다. 혼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노년 모임에 가입해 매주 화상으로 다른 회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어려운 점을 나누며 해결책을 함께 찾아갑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작은 보상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일주일 동안 유지했다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세요. 좋아하는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이런 보상은 습관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루 걷기를 놓쳤다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8세에 처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달 동안 그분은 수없이 포기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습관이 자리 잡았고 오늘날 83세가 된 그분은 매주 3번 수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건강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70대 중반에 건강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많은 지인들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꾸준히 실천하고 변화를 보여주자 그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같은 외부의 지지 그룹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 습관의 변화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이자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전의 제 모습과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매일 물 한 잔 더 마시고 10분 더 걷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룬 건강 습관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과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하루의 수분 섭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단순히 몸을 깨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춰 물을 마시고 잠시 일어나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이 앱을 사용해 2시간마다 알림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TV 앞에 앉아 있다면 광고 시간이나 프로그램 사이에 잠시 일어나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누군가와 연락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짧은 통화나 메시지만으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가족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10분씩 스페인어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의 작은 순간들을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나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1일 정도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래 앉아있지 않기, 근육 감소 방지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사회적 활동 유지하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모든 습관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80세의 나이에 건강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의사로 일하며 보아온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선택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20년 후에 우리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영양소와 식품 선택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에 제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